2급 제2형 합격 모의고사 10회 문제 파일 불러와서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은 교재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배점 5점짜리가 되겠고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A3부터 G10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입력을 해주시고, 타자가 느리신 분은 기본 작업 -1을 맨 마지막에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랑은 기본 작업 -2 서식 지정하는 거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1부터 G1셀까지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럼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글꼴 크기는 17포인트. 글꼴 크기 17포인트. 직접 입력했을 때는 꼭 엔터까지 입력해 주셔야지만 글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이중 실선. 그러면 옆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서 이중 밑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A4부터 A7까지, A8부터 A10까지, A11부터 B11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먼저 A4부터 A7까지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A8부터 A10, A11부터 B11. 자, 컨트롤 키 놓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하셔도 되지만 하나씩 한 개씩 3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린 거지. 자, A3부터 G3까지는 셀 스타일을 강조색 4. 그럼 A3부터 G3까지는 범위 잡으시고 셀 스타일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 눌러서 강조색 4 그러면 테마 셀 스타일에 있는 강조색 4 클릭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4부터 21 영역은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고 그랬으니까 C4부터 21 영역에는 자, 표시 형식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주시면 자, 이게 회계 형식으로 셀 서식이 바뀝니다. 자, 그리고 F4부터 G10 영역은 F4부터 G10 이 부분의 셀 서식은 사용자 지적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이 날짜가 2023-12-23이면 2023-12-23 그리고 요일까지 표시가 되게 해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셀 서식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거나 컨트롤 1 또는 여기 표시 형식 아래에 있는 대화 상자 보기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에 와서 지금 현재 YY-MM-DD로 돼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자, 한글로 토라고 써주라고 했으니까 가로 열고 알파벳 A 하나 둘 셋. 자, 3번 쓰면 월화수. 만약에 요일까지 써주라고 하면 한 번 더 입력하시면 요일까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수, 월화수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3번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요일까지 입력이 되고, 만약에 셀의 너비가 좁아서 뭐 샵샵샵샵 나온다든가 그러면 열 너비를 이렇게 넓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3셀에 입력된 문자열을 A3셀에 지금 총판이라고 입력이 돼 있는데, 자, 한자로 변경하시오 그랬으니까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F2키 눌러서 F2 누르면 글자의 뒤로 커서가 옵니다. 한자 키 눌러서 자, 총판 둘 중에 한자 맞는 걸 찾으셔서 자, 아래쪽에 입력 형태에서 한자라고 돼 있는 거 선택하시고 변환. 자, 그럼 한자로 변환된 걸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5번에 A3부터 G11 영역에 A3부터 G11 영역은 모든 테두리. 자, 요 글꼴 위에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고 F11, G11 영역은 요 대각선 모양. 그럼 글꼴에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되고 다른 테두리 눌러서 셀 서식의 테두리로 오셔도 됩니다. 자, 요거 개선 한번 눌러주시고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셀 서식의 5문제 각 2점씩 10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기본 작업 다시 3. 자, 기본 작업 다시 3 시트는 이번에는 고급 필터가 되겠네요. 자, 고급 필터는 이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어떤 장소에 조건을 써주고 다른 장소에 필터링 하는 거를 고급 필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전공 점수가 D열에 들어있는데 70 이상 89 이하 70점부터 89점까지 이거나 평균이 80점 이상인 거. 전공 점수는 70점부터 89점까지여야 되고 또는 평균이 70점 이상인 데이터에 필드 이름은 성명, 부서, 그리고 전공 점수, 평균열만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A17셀에 표시를 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건을 A13부터 A15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자, 먼저 전공 점수가 전공 점수 필드 이름을 복사해서 A13셀에다 붙여넣기 A13, A14에다 전공 점수 넣고 전공 점수가 7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 크거나 같다 70점 이상 89점 이하라고 했으니까 70점부터 89점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ND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89 이거나 평균이 그랬으니까 평균 필드 이름 갖다가 놓고 붙여넣기. 자, 그러면 평균이 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이거나는 한 줄 아래, 그러니까 한 행 아래에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평균은 8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80. 그럼 전공 점수는 70점부터 89점까지여야 되고 또는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요 데이터만 위에 데이터 목록에서 찾아서 성명, 부서, 자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전공 점수, 평균 요 열을 필드라고 합니다. 요 열을 복사해서 A17셀에다 붙여넣기 컨트롤 V 하거나 엔터 치시면 자 필드 이름이 붙여넣기가 됐죠. 자, 그럼 요 필드 이름을 가져다 놓고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있는 데다 커서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가서 고급 누르면 자, 데이터 목록이 필드 이름, 열 이름을 포함해서 전부 F11까지 목록 범위로 들어와 있는지 보시고 자, 맞으면 고급 필터는 다른 장소에 복사. 자,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시고 조건 범위에 커서 놓고 조건 입력한 곳이 A13부터 C15까지입니다. 자, A13부터 C15까지 범위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에 커서 놓고 복사 위치는 우리가 열 이름 갖다 놓은데 요 필드 이름을 갖다 놓은 곳을 성명, 부서, 전공 점수, 평균이 들어있는 열을 드래그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목록에서 요 조건에 맞는 것만 성명과 부서와 전공 점수와 평균만 고급 필터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명, 부서, 전공 점수, 평균 중에서 전공 점수가 70점부터 89점까지 그러면은 얘는 70점 이상 89점까지 들어있는지 보시고 평균이 평균이 80점이 안 넘는데 얘는 왜 나왔느냐
전공 점수가 70점부터 80점 사이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또는이니까. 그죠? 그리고 전공 점수는 다 70점부터 89점 사이에 들어가 있죠. 평균은 70점 이상 또는이니까 평균도 들어와 있는 거니까. 자, 범위는 맞게 추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작업 시트로 셔서, 자, 계산 작업 문제는 5문제, 한 문제당 8점씩 40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이, 자,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을 이용해서 요금을 계산하시오. 자, 요금은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시간 차이를 분으로 계산하고 분당 65원으로 계산을 하래요. 자, 도착 시간이 12시 30분, 출발 시간이 10시면은, 자, 요금은 분당 계산해서 2시간 30분 이렇게 되는 거네요. 2시간 30분을 계산해서 65원으로 곱해줘야 되겠죠. 자, 아워와 미닛 함수를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자, 일단 시간은 시간으로 먼저 계산을 해주고 분은 분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워 함수로, 자,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먼저 빼줍니다. 자, 그러면 는 하시고, 자, 아워 함수로, 자, 컨트롤 A 누르시거나 탭 눌러서, 자, 일단 함수 인수 마법사 열어보면 이렇게 아워 함수에는 인수가 이렇게 하나짜리이기 때문에 이 아워 함수 안에 도착 시간에서 시간만 나옵니다. 시간. 시간은 함수가 24시간을 1로 해주기 때문에 함수 안에서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시간만 빼줬죠. 여기서 빼기 10시간만 갖고니까 2시간이 된 거예요. 시간은 시간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시간에서 10시간 뺐으니까 얘가 2시간이 되겠고, 자, 근데 얘는 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2시간이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2시간을 계산해 주려면 여기 곱하기 60 해야지 120분이 되겠죠. 그죠? 2시간이면 120분이 돼야 되니까 거기다 30분을 더해줘야 되는데, 이 30분은 또 미닛 함수가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뺀 분만 계산해갖고 와서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식 입력줄로 가셔서 더하기 미닛 함수로, 자, 미닛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함수 인수 마법사 열어보면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숫자로 환산해 주는데 소수점으로 나타내줘요. 이렇게 도착 시간 넣어보시면 30분을 소수점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도착 시간에서 빼기 10시간. 그럼 10시간에 분은 없으니까 그냥 30분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닛이 30분에서 0 분을 빼니까 30분만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아까 2시간 60분하고 지금 30분하고 더하니까 150분이 맞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분당 65원씩 계산해 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65원을 해줘야 되는데 10분당 65원으로 계산해 주라고 했으니까 얘 150을 나누기 10 한 상태에서 65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묶어서 150을 나누기 10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10분당 65원이라고 했으니까 묶어서 나누기 10 한 상태에서 곱하기 65 하면은 분당 요금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보시면 분당 요금이 나오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13시고 9시니까 시간을 계산한 걸 보시면 시간은 4시간이고 분은 10분이고, 그죠? 20분에서 10분 뺐고 시간은 4시간이니까 4시간에다가 60분 곱하면 4, 6, 24, 24니까
240시간에 250시간, 250시간 10으로 나눠서 곱하기 65 하니까 1625가 나왔겠죠. 자, 그래서 시간은 시간으로, 분은 분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분당 계산하라 그러면 분으로, 뭐 시간당 하면 시간에다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입사 년 1회 1월부터 6월이면 입사 형태가 정시, 9월이면 수시. 입사년을 갖고 거기에서 월만 찾아서 이 월, 연도는 상관없이 이 월이 1월부터 6월에 입사했으면 정시 입사가 한 거고, 9월에 입사를 했으면 9월이면 여기가 수시가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공백으로 입사 형태를 써놓으라는 얘기죠. 자, ifs 함수는 중복 if일 때는 이제 ifs 함수를 쓴다고 했죠. 첫 번째 조건은 1월부터 6월이면 물어보려면, 아까 시간은 시는 hour로, 분은 minutes로 찾았듯이 마찬가지 우리 날짜도 연은 year로, 월은 months로, 일은 day로. 그러니까 여기는 월 찾을 거니까 우리가 month 함수로 월만 찾아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ifs 함수로, 자, 주권이 있으니까 ifs 함수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month 함수가 월을 찾아와서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6월 안에 드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month 함수 안에 저 입사일을 한번 넣어 볼까요? 자, month 함수 안에, 자, 제가 함수 인수 마법사를 month 함수를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하면, 자, 함수 인수 month 함수가 이렇게 시리얼 넘버로 마찬가지 날짜도 숫자로 나타내 주죠. 자, 근데 숫자는 1부터 월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표시를 해 주겠죠. 자, 그러면 이 입사 연도가 들어있는 날짜를 찍어주니까 3월이래요. 요 아래 거 제가 클릭해 볼까요? 5월이라고 알려주죠. 제가 클릭하는 데마다 이렇게 월을 찾아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3월이니까 이렇게 3월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ifs에 와서, 자, 우리는 ifs 함수는 조건문이니까 반드시 물어보는 것까지 해야지 조건이 true인 걸 여기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이 1월부터 6월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6월 안에 드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작거나 같다 6, 1월부터 6월까지이냐 라고 물어봐서 1월부터 6월까지면 value if true에는 정시가 되는 거고, 탭. 그렇지 않고 9월이면 수시라고 했으니까 다시 month 함수를, 제가 달을 친 것 같죠? 자, 입사일에 월을 다시 찾아와서 요번에는 이제 9월이냐라고 물어서 9월이면 두 번째 value if true는 수시가 되는 거고, 탭. 나머지는 다 그냥 공백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true가 1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써도 오른쪽에 true라고 써 있죠. 탭. 나머지는 공백. 쌍따옴표 2개 해주시면 공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3월이니까 1월부터 6월이면 여기 정시 이런 거 공백, 정시, 여기는 수시, 정시, 공백.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수식을 제대로 사용한 겁니다. 저 맞죠? 3월, 5월, 3월, 9월 수시, 4월, 3월 정시, 9월과 11월은 공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 표 3에서 평수가 20평대인, 자, 조건이 있네요. 평수가 20평대인 사무실의 임대료의 합계를, 자, 평수가 20평대인 사무실의 임대료의 합계를 여기 C25셀에 계산하시오. 자, 조건은 A24부터 B25 영역에 입력하시오.
dcount, dsum, daverage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합계를 구하라는 거니까 합계를 구하는 함수면은 dsum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죠? dsum 함수를 써야 되고 조건이 평수가 20평대인이라고 했으니까 평수가 20평대라는 건 20평부터 30평 미만이면은 20평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을 먼저 써놔야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약간 고급 필터랑 원리가 같기 때문에 자, 조건을 써놓고 함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필드 이름을 먼저 요 열 이름, 열을 필드라고 합니다. 자, 평수를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20평대라는 건 28평도 20평대고 20평도 20평대고 24평도 20평대예요. 자, 그러면 조건을 20평 이상 크거나 같다 20 그리고 30평 미만 이렇게 하면은 30은 안 들어가겠죠. 뭐 작거나 같다 29를 해도 되고, 그렇죠? 30평 미만 하면은 20평부터 29평까지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조건을 쓰셔도 되고 29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되고 어차피 여기 29가 없으니까 똑같이 조건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임대료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요 합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임대료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dsum 함수로 구하셔야 되니까 는하고 dsum 탭 누르시고 fx 누르시거나 컨트롤 A 누르시면 함수 인수 마법사가 나오고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고급 필터처럼 데이터베이스가 목록 전체가 되는 겁니다. 표 3에서 그러면 표 3, 이 필드, 열 이름을 포함해서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필드, 필드가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그래서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건 지금 합계를 구할 열이 몇 번째 열에 있느냐. 임대료 하나, 둘, 셋. 세 번째 열에 있으니까 3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필드 이름, 여기 필드, 열 이름, 임대료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리테리아 조건은 아까 조건 여기에다가 우리가 A24부터 B25 영역에 평수가 20평대인 걸 조건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 20평대인 것만 합계를 구합니다. 자, 제가 여기 임대료라는 필드를 찍은 거랑 이렇게 3이라고 쓴 거랑 값이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3이라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필드 이름 이렇게 하셔도 답은 똑같습니다. 두 개가 변하신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필기를 아직 보기 전이면 3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표사에서 출신고가 자, 상공고인 학생들의 종합 자, 여기 종합의 평균과 종합 전체 평균을 구해서 그 차이를 상공고의 종합 평균과 이 종합 전체 평균의 차이를 여기다 구해주래요. 그럼 상공고의 평균은 지금 함수 d-average로 구하고 요 전체 평균은 그냥 average가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조건이 들어있는 건 d-average 함수가 구해야 되니까 d-average 함수로 컨트롤 A 누르시거나 탭 눌러서 fx 누르시면 됩니다. 자, dsum하고 인수가 똑같이 생겼죠.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목록 전체가 되는 거고요. 이 필드는
종합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이 종합이라고 이렇게 필드 이름을 적어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크리테리아 조건은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필드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아까 왼쪽에서 할 때도 평수가 20평대인 이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신고가 상공고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출신고가 상공고인 것만 평균을 구하죠. 그죠? 그럼 상공고인 것만 93점, 66점, 70.5점, 75점의 평균을 이렇게 구해요. 제가 얘를 J15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라고 써도 똑같죠. 평균은. 이 평균에서 상공고의 평균에서 빼기 에버리지로 전체 평균을, 요 종합의 전체 평균을, 종합 전체 평균은 79.85래요. 빼면 3.725가 차이가 나오네요. 자, 다음 다섯 번째 문제는 학급별, 반별, 1반, 2반, 3반 반별로 국어의 평균 점수를, 자, 여기 1반 국어의 평균 점수, 2반 국어의 평균 점수, 3반 국어의 평균 점수를, 요번에는 여기서는 t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상공고의 평균을 구했는데, 여기서는 에버리지 if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썼다면은 이렇게 범위를 잡고 조건이 학급이 일반인 이렇게 됐어야죠. 학급이 2반인 건 조건을 또 다른 데다 학급이 2반 이렇게 써놨어야 됩니다. 필드 이름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에버리지 if 함수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에서 평균 구할 범위만 알려주면 되니까, 자, 구한 다음에 라운드로 반올림 해주라고 했으니까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볼까요? 자, 에버리지 if로 에버리지 if가 평균을 구할 레인지가 첫 번째 레인지는 계산할 셀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할 셀의 범위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조건은 지금 1반인지 2반인지 3반인지만 찾아와야 될 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학급이 들어있는 데를 얘기해줘. 여기서 우리는 1반만 찾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1반, 2반, 3반을 다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는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지금 1반, 얘가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평균은 국어 점수의 평균이에요. 국어 점수의 평균. 자, 그럼 2반 구할 때도 국어 점수의 평균은 이 위에서 구할 거니까 범위가 고정돼야 되겠죠. 자, 그럼 1반에 여기서 일반 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은 86.5래요. 자, 86.5라고 나왔는데 이 86.5를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86.5면은 그냥 86.5 이렇게 나오는데 86.5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만약 여기를 이렇게 구해서 2반, 3반도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나오면 77.75 이런 식으로 나오면 5를 반올림해서 77.8 이렇게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가 앞에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 해주라는 거죠. 소수 한 자리까지. 라운드 함수로 여기 소수 자릿수 한 자리로 반올림을 해주면 소수 한 자리는 그대로 있지만 마지막 자릿수는 77.8이 이렇게 되겠죠. 정수를 기준으로 0, 소수 자릿수는 1, 2, 3.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나갈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럼 국어 점수의 평균만 구해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 수학 점수의 평균이면 이 레인지의 범위가 수학 점수의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계산 작업도 5문제가 마무리가 됐고요. 분석 작업 시트로 오면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10점이 되고 자, 분석 작업 1은 부분합이 나왔네요. 부분합이 나오면 반드시 정렬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정렬은 지기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그랬으니까 지기가 들어있는 셀에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눌러주시고 자, 그럼 지기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됐는지 보시고 자, 정렬됐으면 맨 끝에 있는 부분합 눌러서 자, 그룹할 항목은 지기, 별 그랬으니까 지기로 바꿔주시고 정렬한 걸로 그룹할 항목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부분합이 총급여액의 평균을 계산한 후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함수는 평균이 되는 거고 첫 번째 항목은 총급여액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항목에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총급여액만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은 지기별 총급여액의 평균을 계산해라 이랬으니까 자, 첫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총급여액의 평균이 나와 있는지 보시고 지기 아래에 평균이라고 그룹이 돼 있죠. 과장은 과장끼리, 대리는 대리끼리, 부장은 부장끼리. 자, 그럼 두 번째 부분합하러 다시 올라가서 부분합 눌러주시고 두 번째 부분합은 상여금의 최대를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그룹할 항목 그대로 두시고 함수는 최대로 바꿔주시고 계산 항목에서는 자, 상여금으로 체크해 주시고 총급여액은 해제 상여금의 최대 두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해제.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 상여금 아래에 최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출력 형태와 똑같이 됐는지 보시고 출력 형태와 맞으면 그대로 두시고 만약에 잘못됐다 이러면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하신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됐으면 분석 작업 이 시트로 와서 자, 분석 작업 이 시트는 데이터 표가 되겠네요. 자, 데이터 표는 가상 분석이 되는 거고 지금 대출 금액이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상환 기간이 36개월이고 연이율 5%로 달달이 299만 9,709원씩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자, 상환 기간을 36개월이 아니고 48개월, 60개월, 120개월 이렇게 상환을 한다면 그리고 이자율이 5%가 아니고 6%, 7%, 8%, 9%, 10% 이자율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월 상환액이 얼마가 되는지 여기 데이터 표로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상환기 120개월이고 상환 이자율이 10%면 여기에 월 상환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5%이고 36개월일 때는 여기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월 상환액을 계산한 요 PMT 함수가 데이터 표에 여기에 복사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요 수식이 그대로. 자, 그럼 요 수식을 C11셀에 자, 는 하시고 월 상환액을 계산한 셀을 클릭하시고 C6셀을 그대로 클릭 엔터 치시면 자, C6셀이 C11셀에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는 하고 C6셀이 복사가 된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대로 C11셀부터 데이터 표를 범위로 잡으시는 겁니다. 자, C11부터 G17까지 범위 잡으시고 자, 데이터 탭에 와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자, 행 입력 셀에 커서 놓으시고 행 입력 셀에 지금 10일 행에 상한기간 월을 36개월, 48개월, 60개월, 20개월 이렇게 데이터 표에 넣어놨기 때문에 행 입력 셀에는 요 상한기간 월이 들어있는 상한기간 월 수식으로 사용한 월을 넣어주시는 거고, 자, 열 입력 셀에는 이자율이 지금 이 C열에 5%, 6%, 7%가 다 C12, C13, C14, C15, C16, C17 다 C열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열 입력 셀에는 이자율 C5셀에 있는 이 이자율 수식으로 사용된 이자율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자, 지금 299,709원 그대로 왔죠. 위에 있는 수식을 보시면 어떤 셀을 클릭해도 지금 D12셀이건 맨 끝에 있는 120개월이면서 10%인 것도 수식이 이렇게 똑같이 행과 열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데이터표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만약에 대출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는다. 1,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이런 게 필기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복사하는 방법, 이런 순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안 하고 셀 수식 갖다 놓고 복사하는 거, 지금처럼 복사하는 거 이런 걸로 필기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로 와서 자, 매크로 작업도 자, 문제 먼저 파악을 다 해 놓으시고 자, 매크로 먼저 생성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매크로 기록을 매크로 단추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추 먼저 그리고 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납품 금액이라는 매크로 이름을 만들어서 단가 곱하기 수량 하는 걸 납품 금액으로 만들으래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는하고 단가 곱하기 수량 그리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 계산하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되돌리기 해놓고 자, 그냥 는하고 단가 곱하기 수량 엔터 이렇게 채우기 핸들 드래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 납품 금액 확인 두 개 먼저 계산해서 드래그 하시든지 쭉 드래그 해놓고 는하고 단가 곱하기 수량 그대로 컨트롤 엔터 하시든지 자, 계산식은 똑같으니까 기록 중지 상태 표시줄이나 위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됐으니까 이제 삽입에 있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G3부터 H4셀에 G3부터 H4셀에다 그럼 G3부터 H4를 먼저 잡아 놓으시고 Alt키 누르고 그리면 자, 다른 범위에 그릴 일이 없겠죠. 마우스 띄면 바로 매크로 지정 나오고 납품 금액 지정해주고 확인 그대로 단추 이름 납품 금액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납품 금액 자, 그러면 매크로 얘는 지정이 끝났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 모든 테두리 지정하는 거니까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 적용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확인
자, 매크로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 A3부터 E10까지 홈 탭에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 자, 빈셀 한번 눌러서 모든 테두리 적용됐으면 기록 중지, 개발 두고 가서 기록 중지 됐는지 보시고, 자, 기록 중지 됐으면 다시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G6부터 H7에다 삽입 도형에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 Alt키 누르고, 자, 셀에 딱 맞게 그려주시고, 텍스트 이름은 테두리 적용. 자, 일반 도형이니까 매크로 지정, 오른쪽 마우스 살짝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래서 테두리 적용 클릭해서 매크로 이름에 테두리 적용이 들어갔는지 보시고 확인. 자, 그러면 두 개가 다 적용이 됐는지, 자, 납품 금액은 딜리트로 지워놓고, 모든 테두리는 자, 테두리 없음으로 해놓고, 납품 금액 눌렀을 때 납품 금액 나오고, 테두리 적용 눌렀을 때 테두리 적용되고. 자, 그럼 매크로는 끝났습니다. 자, 차트. 자, 차트 10점이 되고 2점씩 5문제 수정을 해서,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된 그랬으니까 반드시 수정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분당 지정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분당 지정 계열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계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분당 지점 수정하라고 삭제하라고 하면, 분당 지점이 이게 빨간색 계열이니까 빨간색 계열 클릭하시고 그대로 딜리트 누르시면 제거가 되죠. 자, 그럼 분당 지점 계열은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등록 현황이라고 입력되어 있으니까 차트 제목 클릭해서, 자, 차트 제목 드래그해서 등록 현황 입력해 주시고, 기본 세로 축 제목도 그림과 같이 인원명 이렇게 입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축 차트 요소에서 축 제목 클릭. 자, 오른쪽으로 가서 기본 가로축 제목은 없으니까 얘는 해제해 주시고, 기본 세로만 체크. 기본 세로만 인원 가로 열고 명 입력해 주시고, 자, 범례 서식을 위쪽으로, 그럼 범례, 자, 차트 요소 가서 위쪽으로, 자, 그럼 범례 위쪽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지점 계열의 초등부 요소에만 그랬어요. 일산 지점이 파란색이고요. 파란색. 그리고 초등부는 여기가 초등부니까 얘죠. 마우스 갖다 대면 초등부라고도 뜨니까, 자, 요 요소만 클릭하시면 초등부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위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 차트 요소에 와서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는 왼쪽으로, 지금 위쪽에 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따라가서 왼쪽으로, 그럼 레이블의 위치도 왼쪽으로 간 거 확인해 보시고, 그림 영역의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바다색 강조 5, 그럼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데 클릭하시고, 자, 그림 영역, 그러면 서식에 도형 스타일 누르셔서 미세 효과 바다색 강조 5라고 써 있는 거 클릭. 그러면 미세 효과 바다색 강조 5. 자, 나머지는 그림과 똑같이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림과 똑같이 돼 있으면 맞게 수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합격 모의고사 10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